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강보합권을 보였는데요. 44,556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전 거래일에는 가장 많이 떨어졌지만 간밤에는 가장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1.35% 오른 19,654선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0.72%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사담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월요일에 이 고용 지표에 주목해야 하는 한 주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볼까요? 네, 현재 이미 나온 지수로는 ADP 비농업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면서 시장의 금리에다가 상방 압박을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 고용 수치가 18.3만 명이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15만 명을 초과했으며 12월의 고용도 17.6만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이 견조하고 그리고 해고 규모가 제한적이다라는 지표가 나오면서 어제자의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와는 조금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무역과 운송, 레저, 환대 산업에서 채용 강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는 오늘 발표될 지표로는 수출과 수입 지수가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무역 수치가 예상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ISM 서비스업 고용지수와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마켓 종합 구매자 지수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는 원유 재고와 아틀란타 연준이 발표하는 GDP 나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일정들이 많은 만큼 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중국 당국이 구글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애플을 겨냥한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중국 시장 규제 당국이 지금은 아직은 진행 중인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기업들에게 압박을 넣는 모습입니다. 어제자 구글의 조사에 이어서 애플의 반독점 위반 혐의도 조사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애플이 앱 개발자 대상으로 수수료 정책을 하는 것, 또한 외부 결제 서비스 금지하는 것, 반독점 조사를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미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반독점 관련된 판결을 받은 만큼 이번에 중국 쪽에서도 이를 가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대 30%에 해당하는 앱스토어의 수수료를 삭감 요구를 검토한다라고 말을 했으며 텐센트와 바이트댄스 등 중국 개발사와의 분쟁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사실 어제자로 통화가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어제자로 통화가 진행이 안 됐다라는 이야기와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언제든지 나는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서로의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애플의 조사도 무역 전쟁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그러므로 인해서 현재 애플의 주가가 미국 증시 개장 전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화웨이 등 중국 업체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된다는 점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중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애플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수료 정책 변경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공식 조사 착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국 법원이 애플의 수수료 관련 소송에 대한 심리가 예정 중이며 텐센트와 앱스토어의 수수료 협상에 대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애플의 입장으로는 앱스토어가 가장 안전한 어플리케이션 접근 방법이라며 수수료가 품질 유지와 보장에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편 혼다와 닛산의 합병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6월까지 이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왜 합병이 중단된 거죠? 네, 현재 혼다와 닛산의 합병을 통해서 전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자동차 기업을 만드는 방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니케이와 로이터의 보도가 있었고요. 혼다는 현재 닛산에 관련해서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제안을 했으나 닛산이 얘기를 했던 동등한 합병과 정신이 맞지 않는다며 반발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커다란 반대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양사가 2월 중순까지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현재 협상이 중단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닛산의 주가는 결국 현재 닛산의 위기와 미래 전망에 따라서 마이너스 4%로 하락하고 있고요. 혼다 주가는 반대로 8%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닛산 같은 경우는 현재 9천여 명 감원, 글로벌 생산 20% 감축 목표로 자구책을 진행 중이고, 혼다는 이런 닛산의 회생 계획에 대한 우려를 포명하면서도 자회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합병 가능성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닛산 같은 경우는 특히 트럼프와의 미 멕시코 관세 영향이 토요타나 혼다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현재 닛산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LSA 업계 전문가는 혼다가 통제력을 원하고 닛산이 이를 거부하면 합병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모닝스타 쪽에서도 닛산의 높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자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데 현재 혼다와의 합병이 아니라면 살아나는 게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르노 같은 경우는 현재 닛산의 지분을 36%가량 보유한 상황인데 혼다와의 합병에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네, 한편 우리 시장, 미국 시장 모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 관세 차기 표적으로 유럽 연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EU의 수장이 입장을 냈다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 네, 현재 EU 쪽에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선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EU에 대한 관세 부과 확정 선언을 했는데요. EU와의 무역 적자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EU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산 LNG와 비료, 무기 수입 확대를 검토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시도를 하면서 동시에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투자 심사, 그리고 철강 부문에서 미국과 협력을 할 가능성을 시사하게 되게 되면서 미국에게 일단 먼저 당근을 보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여기다가 철강과 알루미늄 분쟁 해결 노력을 통해서 현재 미국에게 당근을 내밀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진짜로 관세 부과가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커질 경우 아무래도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의 전략을 재활용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타깃으로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면서 아무래도 3월 말부터 약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의 대상 EU 관세가 부활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향후 전망으로는 아무래도 3월 이후에도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보복 관세에 대한 연장에 대한 가능성 자체는 낮다라고 보지만, 아무래도 트럼프가 진짜로 EU 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복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도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례 대응을 준비를 지속해야 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협상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은 알파벳의 실적 소식인데요. 지난해 4분기 알파벳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련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구글의 어닝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저께 기준으로 장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고요. 매출이 예상치였던 96.62빌리언 달러를 하회한 96.47빌리언 달러가 나왔으며, 특히 구글의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게 되게 되면서 구글의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AI에 대한 투자를 75빌리언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57.9빌리언 달러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의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결국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이 현재 막혀 있는 상황에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저렇게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딥시크를 포함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은 투자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재 장이 열리기 이전에 앞서서 이미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반독점과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나올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투자자들의 의견들도, IB들의 의견들로 전체적으로 비용 부담 우려와 빅테크 투자 회의론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고요. 현재 검색 시장에 대한 경쟁 심화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챗GPT, 메타, AI, 딥시크 등과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구글 제미니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위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면서 검색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염두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구글에 대한 주가는 현재 마이너스 7%가량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글 오늘 프리마켓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